마을에서 가장 못생긴 뚱보처녀가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비웃고 놀렸던 뚱보 처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뚱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선 최고의 만담꾼 야담 전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 복순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마을에서 가장 뚱뚱하고 못생긴 처녀였지요. 통통한 볼,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거친 손, 게다가 늘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복순이는 마을 주막집에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이 이리저리 혼자 떠돌다 이 마을에 정착한 처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를 보면 수군거렸습니다. 저 뚱보 복순이 좀 봐. 어쩜 저렇게 못생겼을까? 저러니까 시집도 못 가는 거지 뭐. 장터에 가면 아낙네들이 수군댔고 우물가에 가면 처녀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복순아, 밥 좀 그만 먹어. 그래서 더 살찌는 거야. 얼굴 좀 씻고 다녀. 맨날 그렇게 지저분하면 어떡해. 하지만 복순이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게 편해요. 사람들은 복순이를 무시했지만 복순이는 늘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유일하게 복순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진수라는 선비였습니다. 진수는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낙방한 후 고향인 이 마을로 돌아온 젊은 선비였지요. 그는 마을 한쪽에 작은 서당을 열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 글자는 어질인이라고 읽는다. 사람을 대할 때도 어질게 대해야 하고 마음도 어질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스승님. 진수는 복순이가 일하는 주막에 들를 때면 다른 사람들처럼 복순이를 놀리지 않고 늘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복순이 아가씨, 안녕하시오. 오늘도 손님이 많구려. 네, 오늘도 국밥 하나 드릴까요? 그래 주시면 고맙겠소. 복순이는 그런 진수가 늘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한 거지 노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 좀 주시오. 목이 마르오. 제발 물 좀 주시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코를 막고 피해갔습니다. 에이, 지저분해. 거지 주제에 장터 한복판에서 쓰러지다니. 빨리 가자. 냄새나. 그때 복순이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복순이는 거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뚱보가 뭐 하는 거야? 거지를 만지다니. 더럽게. 한 아낙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거지 도와줄 시간에 네 얼굴이나 좀 씻고 다니는 게 어떠니? 맞아. 뚱보 주제의 참견은 너나 잘 챙기렴. 사람들이 키득거렸지만 복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순이는 자기가 먹으려고 사온 떡을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정말 고맙소. 복순이는 노인이 떡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고 우물가에서 물까지 떠다 드렸습니다. 또 며칠 후 마을 우물가에서 다른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옷이 남루하고 얼굴이 더러운 걸 보니 마을의 가난한 집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약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마을 아낙네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맨날 구걸하더니 오늘도 구걸을 하네? 아니, 돈도 없으면서 애를 왜 낳았대? 지나가는 이들은 많았지만 아무도 아이를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그때 복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얘야, 왜 우는 거니? 아이는 복순이를 보더니 움찔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항상 복순이를 뚱녀라고 놀렸으니까요. 하지만 복순이는 다정하게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약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복순이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품천 전부였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오렴. 정말요? 하지만 괜찮아. 어서 가봐. 엄마가 기다리시겠다. 그 모습을 보난 아낙네가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 복순이가 멍청하게 자기 돈을 다 주네. 저러니까 돈도 못 모으고 맨날 가난하지. 얼굴도 못생긴 게 머리까지 나쁜가 봐. 사람들이 키득거렸지만 복순이는 그저 아이가 약방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연히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본 진수 선비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비웃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구나.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렇게 뚱녀 복순이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뀔 때쯤 진수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서당에 앉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마당을 넘어 서당 밖까지 흘러나오던 그때 마침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던 복순이가 서당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그러다 담 너머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순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이 글을 외우는 소리를 가만히 듣더니 무심결에 발치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서당 안에서 들려오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흙바닥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저만치서 주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부름가네가 어찌 이리 늦어? 복순아,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단 말인가? 복순이는 화들짝 놀라 나뭇가지를 던지고는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호다닥 주막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소리를 들은 진수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마당 바닥에 남아있는 글자들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섰지요. 아니, 이건? 흙바닥에 적힌 글씨는 서툴지 않았고 또렷했습니다. 글씨가 제법인데 대체 누가 쓴 것이지? 진수는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만치서 황급히 걸음을 재촉하는 복순이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마 복순이 아가씨가? 다음 날 진수는 복순이를 찾아갔습니다. 복순이는 주막에서 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아가씨, 김 선비님, 무슨 일이세요? 진수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어제 서당 앞을 지나가셨소? 복순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그럼 바닥에 글자를 쓴 것도 복순이 아가씨입니까? 복순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무심코 써봤어요. 아니요, 사과할 일이 아니요. 진수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복순이 아가씨, 혹시 글을 배운 적이 있어? 어렸을 때 조금 배운 적이 있어요. 어떤 분께 어깨 너머로 배웠거든요. 진수는 감탄했습니다. 놀랍소. 아가씨는 총명하시구려. 한 번만 듣고 그렇게 정확하게 쓰다니 정말 대단하시오. 진수는 복순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렇게 총명한데 왜 이곳에서
주막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복순이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한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무를 하러 가기로 했지요. 하지만 복순이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복순이는 혼자 다녀와. 우리랑 같이 가면 느려지잖아. 뚱뚱해서. 맞아. 어차피 네가 쓸 나무, 네가 해야지. 어쩔 수 없이 복순이는 혼자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산속에서 복순이는 열심히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제법 큰 나무단을 등에 지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무단을 지고 쿵쿵거리며 산길을 내려가던 그때 복순이는 그만 발밑에 있던 돌멩이를 미처 보지 못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발목에서 욱신하는 통증이 느껴졌지요. 발목을 삐끗한 것 같은데 큰일이네. 어떡하지? 해는 점점 저물어가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 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진수 선비였습니다. 선비님, 진수 역시 어머니를 돕기 위해 나무를 하러 왔다가 복순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재빨리 복순이에게 다가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디 다치셨소?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수는 복순이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발목을 삐끗하신 것 같소. 혼자 걷기는 힘들겠는걸. 괜찮아요. 조금 쉬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해가 지면 위험하오. 진수는 주저없이 복순이 앞에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업어드리겠소. 어서 업히시오. 아닙니다. 저는 무거워서 힘드실 거예요. 복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뚱뚱한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소.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소. 어서요. 복순이는 미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진수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진수는 복순이를 업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복순이가 뚱뚱했지만 진수는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많이 아프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비님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무거울 텐데. 걱정 마시오. 이 정도는 문제 없소. 진수의 등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복순이는 진수의 등에 업혀가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놀리고 무시하던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진수는 복순이를 주막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 다 왔소. 조심해서 내리시오. 감사합니다, 선비님. 잠시만 기다리시오. 약초를 구해오겠소. 금방 다녀올 테니 꼭 기다리시오. 진수는 서둘러 약방으로 달려갔고 얼마 후 약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진수는 약초를 떠 복순이의 발목에 정성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이틀 정도면 나을 거요. 그동안 무리하지 마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왜 혼자 산에 가셨소? 나무하러 가는 건 위험한데. 복순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혼자 가라고 했다는 걸 어떻게 말하지? 진수는 복순이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시오. 혹시 또 산에 가실 일이 있으면 제게 말씀하시오. 함께 가겠소. 복순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을에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진수와 복순이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복순이를 볼 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넸고 복순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복순이 아가씨, 오늘은 날씨가 좋소. 요즘 주막일은 잘 되고 있어? 네, 덕분에요. 어느 날 복순이는 감사의 표시로 진수에게 송편을 만들어 갔습니다. 진수 선비님, 이거 제가 만든 송편이에요. 진수는 기쁘게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맙소. 송편을 한 입 베어 문진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맛있소. 복순이 아가씨,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려. 과찬이세요. 솜씨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참 곱소. 진수는 복순이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놀랐습니다. 복순이는 단순한 시골 처자가 아니었습니다. 학식도 있었고 생각도 깊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역시 이 아가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두 사람은 가끔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달밤에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진수는 마을의 제일 뚱보처녀 복순이를 조금씩 마음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복순이 아가씨, 아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 사람은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진수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가씨의 겉모습만 보지만 나는 아가씨의 마음을 봤소. 착하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진수는 복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가씨가 없으면 허전하오.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소. 복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시겠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과거에도 번번이 떨어진 무능한 선비지만 당신을 평생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겠소. 복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순에겐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지요. 기꺼이 혼인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담이 마을에 퍼지자 마을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들었어? 김선비가 그 뚱보 복순이랑 혼인한대. 세상에, 미쳤나 봐. 그러게 말이야. 왜 하필 그 못생기고 뚱뚱한 애를. 마을 아낙네들은 진수 어머니를 찾아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진수가 미쳤어요. 제발 말려보세요. 저런 며느리를 들이면 어쩌려고 그래요? 게다가 복순이는 집안도 모르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떠돌이인데 결국 가족들이 진수를 불러앉혔습니다. 그 복순이라는 애 말이다. 어머니가 반대하는 건 아니야. 마음씨야 곱지. 그런데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자거리에서 김진사댁 부인을 만났는데 네 혼담을 넌지시 물어봤어. 김진사댁은 부자야. 네가 그 집으로 장가를 가면 우리 형편도 나아지고 네 동생들 공부도 제대로 시킬 수 있지. 옆에서 진수의 동생들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정도면 더 나은 혼처가 많잖아요. 그 못생긴 뚱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애는 집안도 모르고 혼자 떠돌아다니던 아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진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재산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입니다. 복순이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 그게 어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반대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혼례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혼례 한 달을 앞두고 복순이가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혼례 전에 산속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고 싶어요. 우리의 앞날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싶거든요. 1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정성이 기특하오. 하지만 산속절까지 가는 길이 험한데 괜찮겠소? 네,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이유가 다 있겠지. 부디 조심히 다녀오시오. 복순이가 절로 간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또 비웃었습니다. 저 뚱보가 불공까지 드리러 간대. 혼례 전에 부처님한테 빌러 가나 봐. 자기가 못생긴 걸 아니까 저러는 거겠지. 그래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부처님도 저 뚱뚱하고 못생긴 얼굴은 어쩔 수 없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복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복순이는 작은 보따리를 꾸려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뚱뚱한 복순이가 절뚝거리며 산사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드디어 1달이 흘러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집 마당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진수는 깨끗한 도포를 입고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은 구경하러 온 것이었지요. 오늘 복순이가 어떤 모습으로 올까? 불공 드린다고 1달이나 갔는데 뭐가 달라졌겠어? 아마 절에서 공양 받아 먹고 더 살쪘을걸? 사람들은 키득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멀리서 가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가 온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목을 빼고 쳐다보았습니다. 저 가마에 복순이가 있나? 빨리 보자. 얼마나 더 못생겨졌을까? 가마가 천천히 진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이윽고 가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배곡같이 하얀 피부, 버들잎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 날씬한 몸매에 우아한 걸음걸이, 붉은 홀레복을 입은 그 여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저게 누구요? 설마 복순이란 말이요? 말도 안 돼. 복순이는 뚱뚱했는데 다른 사람이 온 거 아니야?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진수도 깜짝 놀라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복순이 맞습니다. 뭐라고?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달 전만 해도 뚱뚱하고 못생겼던 복순이가 지금은 한양 제일이라 해도 믿을 만한 절세 미녀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진수의 어머니도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복순이란 말이냐? 그 여인은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비님, 놀라셨지요? 진수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소.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소. 겉모습이 바뀐 것은 중요하지 않지. 복순이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복순이라는 이름도 뚱뚱한 그 모습도 모두 제가 만들어낸 거짓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본 모습입니다. 모두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복순이의 본명은 서윤아로 한양의 양반집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부모님께서 아름다운 윤아를 60이 넘은 영의정 대감의 후처로 보내려 했지요. 윤하는 그 혼인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 운명은 제가 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윤하는 도망쳐 이 마을에 왔습니다. 하지만 윤화의 절세 미모 때문에 어디를 가도 눈에 띄었고 혹시라도 찾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우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있기로 말이지요.
그동안 사람들이 본 뚱뚱한 복순이는 바로 윤화가 변장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진수의 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윤화는 진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윤화가 원했던 건 재산을 보는 사람도 얼굴을 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던 것이지요. 윤화가 뚱뚱하고 못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윤화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윤화는 절에 간다고 하고 한 달 동안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순이를 그렇게 비웃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우리가 부끄럽소. 진수의 어머니도 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했구나. 네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너는 현명한 아이로구나. 내 아들이 제대로 본 게야. 그렇게 혼례가 치러지고 며칠 후 윤화의 부모가 마을까지 찾아왔습니다. 윤화가 사라진 뒤 온 나라를 뒤져 겨우 찾아낸 것이었지요. 윤화야, 정말 네가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가 울며 윤화를 안았고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걱정 많이 하셨죠? 윤화야, 이제 집으로 가자. 영의정 댁에서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지만 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서방님과 함께요. 그때 진수가 나서서 정중히 절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벼슬도 없는 미천한 선비입니다. 하지만 윤화를 평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진수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훤칠한 키, 맑은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한참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화야, 네, 아버지. 너는 정말 행복하니? 윤화는 진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전 정말 행복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네 뜻대로 해라. 내가 너의 행복보다 체면을 앞세웠구나. 미안하다, 윤화야. 윤화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 후 진수와 윤화는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윤화의 부모가 보내준 재물로 큰 서당을 지었고 진수는 마을의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쳤습니다. 윤화도 마을 처녀들에게 바느질과 글을 가르쳤지요. 몇 년 후 진수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 마을에 돌아와 백성들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존경했고 두 사람의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